그 다음에는 이제 휴게 시간이 나오는데요. 이제 휴게 시간은 뭐냐면 4시간 근무했을 때 30분, 8시간 근무했을 때 1시간 이상의 휴게 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줘야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런 꼼수를 부리시는 분들은 많이 없기는 한데 저 휴게 시간을 아예 뒤로 이렇게 빼시는 경우들이 종종 있었어요. 그러니까 4시간 근무하게 되면 30분 이상 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막 그 편의점 아르바이트 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 혼자 근무하는데 휴게 시간을 어떻게 다 주겠습니까? 그러니까는 9시부터 뭐 12시까지 근무하는 아르바이트생이다. 아니, 9시부터 1시라고 해야 되겠네. 9시부터 1시까지 하는 사람이다라고 한다면 이제 휴게 시간 30분은 줘야 될 텐데 이제 애매모호하니까 1시부터 1시 반까지 휴게 시간으로 정해 놓고 그냥 너 1시에 집에 가 그냥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 사실 그 뭐 일하시는 분이 특별히 문제를 삼지 않으면 문제가 안 될 텐데 문제를 삼으면 이제 문제가 되죠. 그게 여기 밑에 있는 판례라고 보시면 됩니다. 휴게 시간 같은 경우에는 일단 자유롭게 이용이 보장이 돼야 되고 실질적으로 이제 지휘 감독에서 벗어나서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지휘 감독에서 벗어나 있는 게 아니라 집에 가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안 되는 거. 그렇게 하면 당연히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혹시나 뭐 그런 계약서를 본다면 그것도 이제 한번 얘기를 해보실 필요가 있겠고, 여기서 또 이제 질문이 나오는 게 3시간 일하면 그럼 휴게 시간 몇 분 줘야 될까요? 없어요. 안 줘도 그만입니다. 안 줘도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아르바이트 많이 쓰는 업종 같은 경우 보면 이제 대학생 아르바이트 많이 쓰는 업종 보면은 정말 치사하게 해놓은 거가 되게 많아요. 3시간 반, 뭐 4시간 반 이렇게 해놓고 3시간 반으로 주 4일 시키고 뭐 그렇게 합니다. 주 4일? 주 3일? 뭐 이렇게 시키고 그러면 뭐가 없어지냐면 이제 주휴수당이 없어지거든요. 이제 일주일에 15시간 미만으로 근무하시는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없고 연차휴가도 없고요. 퇴직금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이렇게 쪼개기 계약을 하는 데가 있는데 일단 여기 센터에서 채용 공고 올라와 있는 거는 그런 거는 없던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뭐 주변에 혹시 이제 피해 받으시는 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한번 알려주시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 휴게 시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업무 시작 시간하고 업무 끝나는 시간 중간에 줘야 됩니다. 그리고 분할해서 주는 것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는 왜 점심시간이 30분입니까?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제조업 하시는 회사 같은 경우는 기계가 돌아가야 돼서 이게 아무 때나 쉬면은 또 그것도 문제거든요. 이제 기계를 돌려야 되는데 아저씨 담배 피러 가시고 막 이러면은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회사 같은 경우 보면은 오전에 15분 쉬고 오후에 15분 쉬고 뭐 이러는 회사들이 있어요. 그리고 점심은 30분만 주고. 그럼 이거 너무 짧게 주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하는데 8시간 일했을 때 1시간 주라고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나눠서 하더라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근데 그게 무방한데 좀 도가 지나치면은 이제 문제가 된다는 게 여기 밑에 있는 겁니다. 너무 짧게 막 나눠서 주던가 아니면 30분은 점심시간으로 주고 나머지 30분은 뭐 저기 퇴근 시간 이후에 준다거나 뭐 그런 식으로 하는 거는 문제 소지가 있다라는 게 우리 법 규정입니다. 7시간이면 아까 4시간에 말했던 30분만 주면 된다는 거예요? 네. 7시간 근무하고? 네. 치사하죠. 치사하죠. 치사한데. 네. 그 회사에서는 우리는 휴게 시간이 없다. 8시간 네. 근무를 8시간 다 해야 된다. 일을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일 없을 땐 내가 너희들 조금 쉬게 해줄게. 아, 네. 너희들은 다 일을 그냥 6시간이 일하는 게 원칙이다. 네. 그런 식으로 말을 하는 게 그것도 말의 협박 아닌가요? 협박은 아니고 협박보다는 잘못된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거는 여기 이 논의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대기 시간이 지금도 계속 문제가 되는 사업장은 대표적으로 식당이에요. 이제 식당들 요새 브레이크 타임 많이 하죠. 그게 그 휴게 시간을 부여해야 되는 거 하나, 인건비 세이브 하나
요거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브레이크 타임 때 이렇게 잘 보시면 지나다니다가 잘 보시면 정말로 누워서 자는 식당이 있고요. 아줌마들 누워서 자는 식당이 있고 양파 까고 계시는 식당이 있어요. 그러면 그 양파 까고 있는 그게 과연 쉬는 시간인가? 당연히 아니겠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대기 시간이나 마찬가지라서 휴게 시간을 줬다고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잠깐 짬날 때 쉬게 해줄게 이러면서 휴게 시간 다 줬어. 이거는 성립되지가 않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업무 이야기. 업무 이야기. 쉬고 해놓고. 업무 이야기를 하는 거야. 대기 시간이죠. 네. 다음 작업을 위해서 대기하고 있는 시간이죠. 다른 데서 꼭 거기 와서 쉬어야 되고. 네네네. 그러면 안 되죠. 그런 거면 안 되죠. 그 뭐지 보안 시설 이런 데서 일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아무데나 막 못 돌아다니니까 휴게 장소는 여기서만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타당해도 그게 아니라 그런 특수성도 없는데 그냥 무조건 여기서만 앉아 있어라 이렇게 하는 거는 좀 무리가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문제 제기를 한다면 사실 입증 책임이 것들은 다 근로자한테 있으니까 그 상황에 대한 설명을 할 수 있는 이제 어떤 것들을 좀 준비하실 필요는 있겠죠. 네, 그럼요. 원칙적으로는 내가 자유롭게 쓸 수 있어야 돼요. 제일 최종적으로는 노동청을 가셔야 될 것이고 일단 먼저는 사용자한테 얘기를 하셔야죠. 이게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근데 이게 법이 물론 중요한데 법이 중요한데 이게 서로가 원하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알바생도 나 안 쉬어도 되니까 그냥 일 빨리 할 거 하고 집에 가겠다 이러는 경우도 있거든요. 간혹 가다 보면. 근데 그런 경우면은 뭐 둘 다 문제 제기를 안 하니까 아무 문제 없을 거고 쉬는 게 진짜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면은 사용자한테 얘기해야죠. 그건 당연히 얘기해야죠. 원래는 제외를 해야겠죠. 근데 그렇게까지는 못하죠. 현실적으로. 네, 현실적으로 못하니까 그냥 점심시간 1시간만 휴게 시간으로 빼고 나머지는 다 근무한 걸로 간주해서 임금이 나가죠. 월급이. 근데 오늘도 들은 얘기인데 하루에 10번씩 담배를 피러 나가서 한 번 나갈 때마다 10분씩 걸린대요. 그래가지고 오늘 들은 얘기예요. 제가 아는 사장님한테. 이거를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들어 달라. 그거 다 합치면 100분이잖아요. 100분이면 1시간 40분이고 8시간 중에 한 20% 30%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들어 달라는데 그게 되게 줄타기 하는 느낌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거 또 너무 과하게 하면은 이 너무 행동을 제약하는 것처럼 보이고 그런 경우도 있어서. 근데 이제 일반적인 케이스에서는 그런 식으로 잠깐 왔다 갔다 하는 걸로 급여에서 공제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모든 게 다 적당히 해야 되는데 너무 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다음은 임금, 이제 마지막 파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 이제 정의 규정 먼저 볼게요. 임금이 이제 근로기준법에서 이제 뭐라고 써 있냐면 사용자가 근로자한테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모든 금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의 대가로 주는 거면은 다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이에요. 근로기준법상 임금이 뭐가 중요하냐면 여러분들 이제 퇴직금 받거나 시간의 수당 받거나 할 때 저 임금에 해당돼야지 일단 그걸 기준 삼아서 계산을 돌리거든요. 근데 애초에 임금에 해당되지 않는 돈이라고 한다면 저기서 다 빠지니까 이제 결과값도 다 달라지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내가 지금 받고 있는 돈이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임금에 해당되는 거냐라는 거를 한번 공부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임금에서 빠진다라고 얘기들을 하시는 게 그 실비 변상적인 성격의 금품이거든요. 이게 이제 말이 좀 이상한데 영수증 처리하는 거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어디 출장 가는데 기름값을 썼어요. 그러면 그 기름 넣은 영수증 그대로 가서 회사에다 내면 회사가 그 금액 그대로 돌려주는 그런 거는 임금에서 빠진다. 근로의 대가가 아니니까. 그거는 이제 회사가 냈어야 되는 돈을 내가 먼저 내고 나중에 이제 실비로 변상받는 거기 때문에 그런 정도의 금품은 임금에 들어가지 않는다.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새 많이 쟁점화가 되는 게 복지 포인트 이런 거거든요. 이제 복지 포인트 같은 거를 뭐 연에 한 200만 원 이렇게 주고 뭐 연말까지 뭐 사고 싶은 거 알아서 그 복지몰에서 사라. 그러면 이 복지 포인트가 임금인가? 라는 게 또 이제 쟁점이 되거든요. 그게 이제 임금에 포함이 되면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퇴직금 계산할 때 금액이 올라가니까. 근데 그게 이제 판례가 왔다 갔다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를 구체적으로 다 하자면 끝이 없어서 여기까지만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상임금하고 평균임금 관련된 거는 너무 이제 하루 종일 얘기해도 안 끝나는 얘기라서 간단히만 말씀드리면, 통상임금은 입사할 때 받기로 정한 임금, 입사할 때 내가 얼마 받기로 확정된 금액이 통상임금입니다. 그리고 평균임금은 일단 다녀보고 나서 나오는 결과임금입니다. 그래서 통상임금이 만약에 이제 우리가 기본급이랑 뭐 무슨 수당 뭐 이런 거를 받기로 약정을 했고, 그게 중도에 퇴사해도 다 일할 계산해서 돈을 받고 있다라고 한다면 웬만해서는 통상임금에 들어간다라고 이해를 하시고, 그럼 그게 이제 통상임금에 들어간다면 그 임금을 기준으로 시간의 근로수당하고 연차휴가수당을 계산을 하게 됩니다. 평균임금 같은 경우는 일단 내가 다녀봐야 돼요. 내가 다녀보고 저 평균임금의 개념이 3개월 동안 내가 받은 임금을 3개월 동안의 일수로 나눈 값이거든요. 그러니까 3개월, 최소 3개월이나 아무튼 그 짧은 기간, 그 기간 동안에는 일단은 다녀봐야 평균임금이 얼마인지가 알 수 있는, 그래서 도출되는 값으로 퇴직금을 계산을 하게 됩니다. 여기 연차휴가 수당도 써 있는데, 연차휴가 수당은 대부분의 회사들이 통상임금 가지고 계산을 하니까 그냥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는 값이다라고 이해하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네, 최저임금법을 또 한번 봐야 되는데, 이제 근로자한테는 당연히 최저임금액 이상을 줘야죠. 그리고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 수준을 낮춰서도 당연히 안 됩니다. 이게 뭔 말이냐면, 올해 최저임금 9,860원이거든요. 근데 어떤 근로자한테 10,000원씩 주고 있었어요. 근데 나 최저임금 10,000원인 줄 알고 너 10,000원 줬는데 알고 봤더니 9,860원이네. 우리 내리자. 이거예요. 그게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게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근로계약 중에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정하면 그 부분에 한해서 무효로 하고, 그 무효로 된 거는 최저임금하고 동일하게 봅니다. 현재 기준으로는 포함이 됩니다. 현재 기준. 네, 옛날엔 안 됐었는데 현재 기준으로는 포함이 됩니다. 근데 이 식대도 어떤 식대냐에 따라 좀 다른데요. 그냥 회사에서 어디 식당에다가 대놓고 먹는 그런 거 말고 내 임금 명세서에 찍히는 그 식대를 의미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전에 식대가 20만 원까지 비과세가 되니까 20만 원을 아예 급여에다가 포함을 시켜서, 그러면 조금 분쟁의 소지가 있죠. 네, 저는 기본적으로는 포함이 안 되는 게 맞다고, 그렇게 받는 거는 거의 실비 성격이라서 그렇게 되는 거는 포함이 안 된다고 저는 보는데, 뭐 경우에 따라서는 그거를 내가 밥을 안 먹더라도 급여에다가 녹여서 주면 또 임금에 들어간다고 보는 사례도 있어요. 그러니까 출근을 안 해도 그냥 하루에 무조건 5,000원씩 해가지고 이렇게 다 들어가게 하는 회사들도 있거든요. 또 어떤 회사는 출근한 날에 한해서 저 식당에서 사용할 수 있는 뭐 식권을 주는 데도 있고, 이 경우의 수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거에 따라서 판단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루에 8시간씩 일주 40시간 근무하는 사람 같은 경우에 월급여 계산을 어떻게 하냐면, 여기 나와 있다시피 그 사람의 시급이 최저임금 9,860원이라고 할 때 하루에 8시간씩 주 5일 근무하면은 일단 40시간 했죠. 이거 개근하는 걸 전제로 해가지고 주휴시간 8시간 생깁니다. 하루치. 요거 더하면 48시간이죠. 이제 48시간에다가 얘를 곱하도록 돼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이겁니다. 이게 여기서 나오는 게 이제 평균 주수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월 달은 28일까지 있고 3월은 31일까지 있고 월마다 다 다르단 말이에요. 월마다 다 다른데 월마다 임금이 계속 바뀌면 그것도 난감하죠. 그래서 평균 개념을 도입을 합니다. 우리가 1년이 365일인데 그걸 12달로 나눠요. 그런 다음에 그걸 또 1주 7일로 나눠요. 그러면 이제 그 달의 평균 주수는 4.345주, 4.345 쭈쭈쭈쭈 이렇게 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4.345주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여기까지 이제 40시간 더하기 8시간 곱하기 4.345 요거를 하면 208점 몇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 올림 해가지고 209시간이라고 합니다. 그걸 곱하면은 이제 24년도 기준으로 최저 월급이 206만 740원이 됩니다. 똑같이 9,860원이 시급이고 하루에 6시간 근무하고 주 4일 근무하는 사람의 월 급여 계산을 어떻게 하는 게 맞을까? 그러니까 앞서 드렸던 예시를 그대로 대입하시면 되겠죠. 대입하면 일단 시급은 9,860원일 거고 그리고 하루에 6시간씩 주 4일이니까 곱하기 4 그럼 24시간 나옵니다. 거기에 주휴시간 넣어야 되잖아요. 아까 단시간 근로자 주휴시간 계산하는 거 알려드렸잖아요. 40분에 이 사람 주 시간 24시간 거기 곱하기 8 그렇게 하면 24를 5로 나누면 4.8시간 나오겠네요. 24를 5로 나누면 4.8시간. 거기에다가 이제 곱하기 아까 4.345주를 하면 되겠죠? 그게 이겁니다. 그게 요 내용이에요. 하루에 6시간씩 주 4일 근무하시고 주휴 시간은 아까 그 계산법으로 해서 4.8시간 나올 거고요. 그리고 4.345주를 곱하면 여기 126시간이라는 게 도출이 되고 124만 원 정도의 돈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단시간으로 근무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내 월급이 왜 이렇게 나오는지가 잘 이해가 안 되겠다라고 한다면 이런 방식으로 계산이 들어간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